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전화기 속 연락처는 수백 명인데 정작 마음속에 남은 사람은 손에 꼽힌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삶이 풍요롭다고 믿었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관계를 넓히고 되도록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려 했죠. 그것이 곧 나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 역설 앞에서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왜 관계가 줄었는데도 감정 소모는 더 커진 걸까? 왜 가까운 사람이 적어졌는데도 혼자 지고 가는 무게는 더 무거운 걸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철하고도 따뜻하게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들은 지금 인생의 후반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선명하게 닿아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말을 통해 조용하지만 깊은 질문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 곁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과 멀어져야 하는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편하게 앉아 그저 들어주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감정으로 봤습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가, 나에게 잘해 주는가, 함께 있으면 즐거운가. 이런 기준들이 관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 기준이 천천히 바뀝니다. 이제는 묻게 됩니다.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더 무거워지는가?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지만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모른다. 이 말이 중년의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와닿는지요. 젊을 때 우리가 원했던 것들, 인정받고 싶은 것, 사랑받고 싶은 것,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이 욕망들이 우리를 수많은 관계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기쁨을 얻었지만 때로는 몹시 지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내가 원했던 것과 내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을. 원했던 것은 많은 사람이었고 필요했던 것은 진짜 몇 사람이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숙한 인간은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된 사람이다. 이 말은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단단해진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연을 알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자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낭비해도 괜찮고 잘못된 관계에 몇 년을 써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0대를 지나면 시간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이제 한정된 것이고 감정 에너지는 더욱 소중한 것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인간이 소유한 것 중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함부로 쓴다. 맞습니다. 우리는 돈을 아끼는 방법은 배웠지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정을 아끼는 방법은 더더욱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할 시간입니다. 나의 평온을 빼앗는 관계에 쓸 감정은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이었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낭만주의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관계를 이상화하지 않았고 인간을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의 말 속에는 진짜 좋은 관계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단단해지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빼앗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함께 있을 때 내 평화가 유지되거나 더 깊어지는 사람은 나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단함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는 흔들려도 괜찮다는 안정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 실수해도 작아지지 않는 느낌, 그 사람 앞에서의 나는 더 나답다는 느낌. 이런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뿌리를 내립니다. 두 번째, 침묵이 편한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를 생각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침묵을 사용할까를 안다. 관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함께 있는데 계속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묵이 오면 어색해하고 공백을 말로 메우려 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괜히 지칩니다. 반면 함께 있는데 침묵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충분한 사람. 그 침묵 안에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차이를 더 분명하게 알아봅니다. 말이 많은 관계가 아니라 침묵의 질이 좋은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대에 맞게 바꾸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다른 방향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 내 생각이 다르다고 설득하려 하지 않고 내 속도가 느리다고 재촉하지 않으며 내 선택이 자신과 다르다고 실망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맞춰야 한다는 피로감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내가 충분하다는 걸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실감합니다. 네 번째, 나의 속도를 존중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롭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자신의 속도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충분히 달려왔고 이미 충분히 맞춰왔습니다. 이제는 나의 리듬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의 속도를 불편해합니다. 왜 그렇게 느리냐고, 왜 그렇게 조용하냐고, 왜 이것도 안 하냐고.
반면 내 속도를 존중하는 사람은 기다려줍니다. 재촉하지 않고 앞서 달려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 기다림 속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5번째, 나를 소비하지 않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능은 남들이 마치지 못하는 관역을 마친다. 천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관역을 본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내가 보지 못하는 내 가치를 먼저 본다. 소비하는 관계와 채워주는 관계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소비하는 관계는 함께 있고 나면 이상하게 피로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꺼내준 느낌입니다. 내 에너지가, 내 시간이, 내 감정이 어디론가 흘러가 버린 것 같습니다. 채워주는 관계는 함께 있고 나면 오히려 더 충만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은 것도 아닌데 어쩐지 더 단단해진 느낌이 납니다. 이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충분히 성숙한 것입니다. 이번엔 반드시 멀어져야 할 사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솔직했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 때로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이 챕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남은 시간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판단의 기준을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 늘 불안을 전염시키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불행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불행을 나눌 사람을 끊임없이 찾는다. 불안을 전염시키는 사람의 특징은 그들 자신도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대화가 아니라 공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미래가 얼마나 암담한지, 주변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꺼내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어느새 나의 하늘도 흐려집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거리를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의 나로 나를 묶어두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타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타인의 성장을 질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달라진 것을 불편해합니다. 예전에 당신이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왜 바뀌었냐고 예전처럼 해달라고 합니다. 그 말에는 때때로 진심 어린 그리움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요청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나의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흘러야 합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듯 사람도 변하고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죄책감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연민은 도덕의 기초지만 그것이 조종의 도구가 될 때 관계는 독이 된다. 죄책감으로 연결된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조입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상처받는다는 암시, 내가 거절하면
관계가 끊길 것 같은 느낌, 내가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분위기.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진심이 아닌 두려움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유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면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빼앗는 관계로부터는 지혜롭게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나의 평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 자유, 그리고 마음의 평화. 이 세 가지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전부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나의 평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고 없이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 나의 경계를 넘으면서도 그것을 친밀함으로 착각하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자신의 이야기로 대화를 가져가는 사람. 이들은 대부분 악의가 없습니다. 단지 나의 평온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삶의 질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의 무게를 혼자 들게 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에 서로 온기를 나누려다 가시에 찔린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배운다.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유명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관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 고슴도치만 계속 다가가고 다른 한쪽은 가만히 있다면 가시에 찔리는 것은 항상 한 사람뿐입니다. 관계의 무게를 혼자 드는 것. 연락을 먼저 하는 것도 항상 나이고, 배려하는 것도 항상 나이고, 맞춰주는 것도 항상 나인 관계. 이런 관계는 언뜻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천천히 나를 소진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을 갈망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불행을 피하는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다소 씁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전반부에 우리는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를 향해 달렸습니다.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경험을 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는 다른 방향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를 묻는 시간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인생의 후반부를 더 품격 있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의 유한성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며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우리는 오락을 찾는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오락이 아닌 삶 자체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과거보다 분명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슬픔의 이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유한성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더 귀해집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평온이 더 깊어집니다. 남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감정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는 에너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 에너지의 한계를 더 명확하게 느낍니다. 과거에는 상처받아도 금방 회복됐지만 이제는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불편한 사람과도 오래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피로가 며칠씩 남습니다. 이것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더 예민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은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느끼게 해주는 감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한 철학자였지만 관계를 무 자르듯 끊으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성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조용히 흘러가게 두는 것임을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행복을 멀리서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밑에서 그것을 키운다. 거리두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피해 흘러가듯 우리는 어떤 관계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 없이, 극적인 선언 없이 그저 흘러가면 됩니다. 이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설명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왜 연락이 줄었는지 설명하고 싶고, 왜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은지 이해받고 싶고, 내 선택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욕구를 버릴 때 비로소 내면의 자유가 시작된다. 마이너스. 말없이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관계를 끊을 때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를 해야 하고, 마지막 대화가 있어야 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지혜로운 이별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씩 자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연락의 빈도가 줄고 만남의 이유가 사라지고 어느 날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서 비켜서 있는 것. 이 과정에는 나쁜 사람도 없고 피해자도 없습니다. 그저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모든 진실은 세 단계를 거친다. 처음에는 조롱받고, 다음에는 격렬하게 반대받고, 마지막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관계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맞는 일인지 의심됩니다. 다음에는 주변의 시선이나 상대방의 반응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로운 거리두기는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그 기다림을 견디는 것도 성숙함의 일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을 영혼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그들은 가끔 그것을 아파하지만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안다. 관계를 줄이고 나면 처음에는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허전함이 지나고 나면
무언가 새로운 것이 옵니다. 하루의 끝에 굳이 어딘가에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긴장감이 사라진 고요함. 이 고요함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곧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됩니다. 조용해지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소음이 줄어들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무엇을 생각할지를 안다. 관계의 소음이 줄어든 자리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과의 친밀함.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수십 년을 살았지만 사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관계에 맞추고 역할에 맞추고 기대에 맞추다 보니 정작 나는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관계가 줄어들고 나면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큰 재능 중 하나다. 이 재능을 우리는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오후의 여유.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 이 모든 순간 속에 삶의 밀도가 깊어집니다. 많은 것을 했던 날보다 깊게 느낀 날이 더 풍요롭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던 날보다 진짜 한 사람과 깊이 연결된 날이 더 충만합니다. 삶의 밀도. 이것이 인생 후반부가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얕고 넓게가 아니라 좁고 깊게. 이것이 나이 듦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오래된 질문을 함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둘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조용히 멀어질 것인가?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나, 이 나이의 나, 이 감각에 나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믿으셔도 됩니다. 세월이 쌓아준 그 감각은 어떤 논리보다 정확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모으는 나이가 아닙니다. 삶을 지키는 나이입니다. 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의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느냐.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고통과 관계의 복잡함을 이야기했지만 그의 말 어딘가에는 언제나 조용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그 안에서 고요함을 찾은 사람은 패배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 당신은 이제 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걸을지, 어떤 고요함을 곁에 둘지, 어떤 삶의 밀도를 만들어갈지,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당신의 하루가 그런 날이기를 바랍니다.